예, 안녕하세요. 소셜 스쿨에서 진행하는 그 일요일 밤 세라방, 매주 일요일 저녁, 밤이죠,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진행하는 그 정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이 35차, 제가 맡기로 한 날입니다. 지난주는 그 8.15 광복절 전후로 그 대체휴일까지 3일 연휴가 있어서 저희도 좀 쉬자 그래가지고 마침 8월이 일요일이 5번이나 있어가지고 한 주 쉬었고요. 오늘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그 오늘 주제는 그 OBS 스튜디오라고 제가 지금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2시간씩 그 유튜브를 기준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지금 쏘는 송출 프로그램이 OBS 스튜디오라는 그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유료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더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핵심 사용법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 한 10페이지 정도 새로 만들었고요. 가장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딱 꼬집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말이 필요 없고요. 방송을 해보시면 돼요. 라이브 방송을 해보시면 아, OBS 저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익혀지는 거라서 사실 그뭐 수업을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작심하고 프로그램 설치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해보다가 맡길 때마다 배워서 하시면 돼요. 화면 구성은 이렇게 하는구나. 다중 송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막은 이렇게 끼우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그때 해 가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기법들을 배우시는 게 제일 빨라요. OBS를 터득하는 방법은. 그래서 오늘은 그 쭉 한번 그 어떠한 항목들만 좀 익히면 이 방송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실제 시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연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못 따라하겠다. 저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대목들이 있으면 그 질문이나 뭐 상호 토론처럼 이렇게 그 제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응답을 제 경험을 그 토대로 삼아서 응답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1시간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바꿨는데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색깔이 약간 좀 유색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예, 화면 일단 공유하고 시작을 할게요. 화면 공유, 세로 공유, 1번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좀 띄워가면서 하죠. 얼굴은 빼놓고 요거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OBS 스튜디오에 그 자막 창을 넣고 다중 채널로 송출하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두 가지가. 그러니까 OBS를 쓰는 이유, 다른 일반 유튜브에서도 뭐 자동 송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라이브 송출이 가능하고, 줌으로도 라이브 송출이 가능한데 굳이 왜 OBS를 쓰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다중 채널을 동시 송출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댓글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자막처럼 그 이 화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이 OBS를 쓰는 제일 큰 뭐랄까 좀 그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잘 좀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처음 이 OBS에 대한 강의를 했던 거는 지난번 1월 달이었어요. 1월 24일이었는데 그때가 몇 번째였더라? 그때도 일요일 밤 세라망의 주제로 한번 제가 1월 1일부터 그 100일 야방 시작하면서 한 3, 4주 정도 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정리차 중간 이 정리 내용을 라이브 그때 방송에 대한 도전 뭐 그래가지고 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의 그 연장선에서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그 실무적으로 짚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어디서 설치를 할까? 흐름을 먼저 딱 보여드릴게요. 설치는 여기 obsproject.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그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 있고 맥 버전도 있고 리눅스 버전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윈도우 버전 쓰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 다운 버튼 눌러가지고 파일 다운로드 되면
그 클릭해서 그냥 인스톨 하시면 돼요. 인스톨 하고 나서 아주 기본 디폴트 환경에 대한 설정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할 때까지라도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장면, 화면이 뭐죠? 디폴트 화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검은 화면만 송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첫 번째 화면 장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씬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디폴트로 나가는 씬 하나는 만들어야만 그걸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보내는 방송 소스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이 설정, 환경 설정하고 최초의 그 디폴트 화면 한 장을 구성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뭘 설정을 하라는 얘기냐, 어디에서. 그래서 이렇게 OBS 설치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는데, 저는 이미 화면을 여러 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메인 화면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처음 설치했을 때는 이게 검게 나타나요. 그냥 시커매요. 여기가 시커먼 화면에 하단 쪽에 이런 메뉴판만 보입니다. 그 메뉴판 중에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여기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 OBS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하는 그 설정 버튼이거든요. 얘를 눌러보면 설정 화면이 뜨는데, 그 설정 화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 몇 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캡처는 안 해놨는데 크게 한 6, 7가지 그 설정 화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좀 챙겨야 되는 그 설정 내용만 제가 이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일반이라는 최초 그 맨 위에 있는 탭에서 그 다른 건 필요 없고, 방송을 시작할 때 확인 대화를 표시할까요? 라고 하는 묻는 창이 있는데, 그게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OBS는 방송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녹화를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버튼이 붙어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혹시 또 누를 때 잘못 누르면 녹화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방송 버튼이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누르자마자 이게 실수로 그 잘못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바로 내보내버리면 오방이 되는 거니까, 예, 그 방송 사고가 되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방송을 할 거예요? 라고 묻는 그 확인창을 한번 팝업으로 띄우게 만드는 게 이 옵션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할 때 확인 대화창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디폴트로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체크해 놓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요거 안전하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 옵션이 뭐가 있냐면 녹화를 자동으로 할 거냐를 묻는 옵션도 있거든요. 방송은 방송대로 나가는데 유튜브 같은 거 방송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가다가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 트래픽이 좀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방송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이 스트림으로 나가는 방송에서는 막 버퍼링이 나오기도 하고 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그 재복구를 하거나 카피본 같은 거를 백업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좀 재편집을 하겠다든가 할 경우는 이 방송으로 나간 내용을 그대로 녹화를 하는 옵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과 동시에 녹화 버전도 남기는 거예요. 백업 버전을.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거 일반 탭에서 하는 그 설정들입니다. 이따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 화면에서는 그 녹화 경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녹화를 남길 경우에 이 파일의 포맷을 MKV라는 파일 포맷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파일 포맷을. 근데 기본적으로 녹화 형식은 그 MKV 디폴트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MP4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가끔 MP4로 이게 직접 그 녹화를 해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MP4로 하게 되면 다른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NKV 그대로 놓고 옵션 중에 NKV로 만드는 동시에 MP4로 재출력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옵션이 또 나중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 놓으시고요. 근데 오디오 부분에 대한 체크에서는 꼭 그 알아두셔야 될 게 맨 위에 채널이라는 옵션이 나오는데 이 채널 부분에서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로 선택되어 있는 게 많은데요. 이게 모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모노로 해 놓으셔야지 그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요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이 화면이 지금 뭘 쓰고 있냐면 그 로지텍에서 제공하는 그 웹 카메라
C922 지금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 웹 카메라는 화면으로도 비디오도 잡히지만 내장 마이크로 오디오도 있어요. 근데 이 오디오로 그러니까 마이크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건데, 만약 제가 다른 별도의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이 웹 카메라에 붙어 있는 내장 마이크를 그대로 어떤 음성 녹음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저 채널을 모노로 해놓지 않고 스테레오로 해놓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밖에 녹음이 안 돼요, 소리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 웹카메라 가지고 내장 마이크 쓰면서 방송을 기껏 하고 났는데 소리가 한쪽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어폰으로 들어보면 나중에. 그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채널 설정을 모노로 해놓고 시작해서 이 두 개의 양쪽에서 들어오는 마이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마이크로 생각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스테레오로 디폴트 설정을 해놓게 되면, 스테레오 마이크는요 좌우를 감당하는 그 마이크가 두 개 있을 때 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마이크가 1 마이크, 2 마이크가 함께 돌아가야만 먹는 그 옵션이에요, 스테레오는. 그래서 원래 OBS 해놓으면 이게 음원을 여러 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이 스테레오예요. 근데 이거 스테레오를 모노로 안 바꿔놓고 하시면 방송 막상 나가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면요, 이어폰 한 군데에서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세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오디오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디폴트로 묶여져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이 스피커도 붙여놓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는 식으로 이 출력 방향을 두 군데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각각 나눠주시는 게 필요해요. 각각. 이건 뭔 얘기인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그러니까 출력 오디오는, 그러니까 스피커는 두 개를 따로따로 지정을 각각 해놓으시는 게 좋고, 대신 마이크는 무조건 하나만 쓰세요. 마이크는 여러 개 다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저기 캠 카메라에 붙어 있는 내장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별도의 UBS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핀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쓸 수 있지만 마이크를 여러 개를 쓰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레오로 서로 딱 좀 세팅된 두 개의 마이크를 따로따로 쓰지 않는 이상은 이 기기 간에 약간의 편차가,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편차가 발생해서 소리가 우웅하고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마이크가 아무리 여러 개가 지금 우리 시스템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메인 마이크 하나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널은 모노로 놓고 오디오 출력기는 스피커는 각각 나눠서 세팅을 해 놓으실 때, 마이크는 내가 쓰고 싶은 메인 마이크 하나만 켜라. 나머지는 끄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감시장치라는 게 있어요. 말이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돼서 감시장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모니터링이에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이 제대로 나가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데, 그때는 꼭 오디오 쪽으로, 이어폰 쪽으로 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화면은 조금 늦게 나가고 딜레이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소리는 한 5초, 10초만 딜레이 돼서 내한테 들려와도 현재 내가 말하는 소리하고 이 10초나 뒤에 나오는 이 방송 스피커 소리가 함께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와 10초 전에 내가 했던 방송음이 뒤엉겨 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하울링이라는 게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용 이 출력 채널은 꼭 이어폰 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서 저 4번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디오 기본 해상도는 16:9 1920 곱하기 1080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급 기능의 녹화 파일명을 MP4 재다중화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저기 출력에서 녹화 형식은 NKV를 그대로 유지하되, 요 마지막 6번 고급 녹화 파일에서 MP4로 재다중화를 시켜주세요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놓으면 NKV로 메인 파일이 백업되는 것과 동시에 MP4 파일로도 형식 그냥 똑같은 비디오 파일이 또 하나 생성돼요. 그러면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데 따로 컨버팅을 하지 않아도, 인코딩을 새로 하지 않아도 저 mp4 파일로 그냥 바로 올리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세팅하는 게 OBS 스튜디오 설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설정 6가지입니다. 저것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나머지 손 안 대셔도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아, 여기 있었네요. 제가 이거 캡처 안 해놓은 줄 알고 안 보여주고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예,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일반 화면에서 세팅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출력, 그 다음에 여기 자동으로 녹화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추가적인 내용들 이렇게 쭉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OBS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면서 그 라이브 되는 영상을 뭐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했으면 당연히 유튜브로 그 송출이 될 거고요. 그걸 동시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 TV라든가 카카오 TV로 동시에 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거는 라이브는 무조건 유튜브를 메인으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 유튜브 쪽에 그 라이브 대기자, 그러니까 시청자 수요가 워낙 많고 늘 새로운 뭐 좋은 재밌는 프로그램 없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기다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해줘야지, 아, 이 사람이 어느 채널에서 어느 시간대에 뭐 정기적으로 이런 방송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항상 메인 그 라이브로 잡으시되, 이거를 그냥 OBS를 뭐 거치지 않겠다 그러면 직접 쏘셔도 돼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선택한 다음에 방송 채널을 어디로 쏴라라고 지정만 해주면 유튜브에서 이게 바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OBS를 만약 이제 통과해서 하려면 이런 순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순서. 메인 화면에 그 아까 그 설정 버튼을 가가지고 아까 여기 방송이라는 여기 그 옵션이 있어요. 이 방송 옵션에 가보면 이 상단에 서비스를 어디로 지정할까요? 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펼쳐보시면 트위치로 할래요? 유튜브로 할래요? 페이스북으로 할래요? 리스트링으로 할래요? 뭐 이런 디폴트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튜브로 바로 쏘고 싶으시면 이 유튜브로 쏘시면 되고요. 만약 그 리스트림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채널에다가 동시에 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때는 요 리스트림 I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요거 세팅하는 방법은 뒤에도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굳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때리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북 라이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유튜브로 쏘겠다라고 했으면 이 유튜브 RTMS, 예, 요거 RTMPS, 예,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거에 이제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유튜브에 가면 요 밑에 스트림 키를 집어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이 스트림 키 값을 이 유튜브 쪽 걸 따와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내 채널에 가가지고 지금 동영상 만들기 버튼 누르면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래요? 실제로 리얼로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을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트리밍을 할래요라고 하면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 스트림 이 화면이 활성화되면서 여기 스트림 키는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 스트림 설정이라는 탭에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 OBS의 서비스 밑에 서버는 유튜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해지고요. 요 밑에 스트링 키라는 화면이 입력량이 요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데, 이 스트링 키 안에다가 이 유튜브의 그 스튜디오에서 스트리밍 스튜디오에서 받은 요 스트링 키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 시작 누르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OBS에서 편집한 화면 장면들이 유튜브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방송 송출 채널을 유튜브로 하라고 우리가 어디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템P 여기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림 키라는 거는요, 어느 채널로 어느 신호를 받아가지고 쏠 건지 그 약속된 채널 쉽게 주소를 넣으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의미하시면 돼요. 여기 URL은 어느 채널에다가 넣는데 어느 방송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쏘라라고 하는 게 그 스트링 키가 일종의 그 방송 프로그램 그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줘야지, 아, 유튜브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하는 무슨 방송을 넣으란 얘기구나라고 이 스트림이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URL은 안 바뀌죠. 뭐 대부분 항상 뭐 유튜브의 어느 채널에서 쏘라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그 채널로 오늘 무슨 방송을 쏠 건데 그 무슨 방송에 해당하는 그 일종의 방송 파일명에 해당하는 게 스트링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붙여주고 적용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OBS에서 편성한 화면이 유튜브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방송하는 거를 다른 여러 개 채널로 나눠주고 싶어. 동시에 해주고 싶어. 이거 여기 생각하지 않았던 이 체크가 또 들어가 있네. 왜 그럴까? 그럴 때는 이제 쓰는
부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리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스트림은 스트림인데 방송을 쏘긴 쏘는 건데 다시 쓰겠다. 그러면 리라는 말은 받아가지고 다시 재중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들어온 음원을 혹은 OBS에서 올라온 음원을 여러 군데 채널에다가 다시 재반복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리스트림이라는 서비스예요. 여기는 디폴트로 무료로 제공되는 몇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돈을 좀 주시고 유료 버전을 쓰시면 여러 개의 채널에다가 최대한 많이 쏘는 게 가능해져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트위치는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 게임 전문 그 전송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위치, 그다음에 유튜브, 요 세 개만 해도 되죠, 사실. 그다음에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채널들이 있고 그 채널에 내가 방송을 쏠 수 있는 권한과 계정을 갖고 계시면 이 채널에다가 동시에 셋업을 해가지고 이 리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동시 송출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가 잠깐 CN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중 채널로 이제 방송이 가능하면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이 여러 군데로 송출되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 쪽에 댓글창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페이스북에 댓글로 들어올 수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카카오에 댓글로 들어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채널에서 딱 각각 다른 채널에서 보고 있는 그 시청자들이 각자 자기 채널에서 응답을 할 때 댓글을 붙일 때 그 댓글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그 창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기능도 이 리스트림에서 부가 서비스로 제공을 해요. 그거를 리스트림 챗이라고 합니다. 리스트림 챗. 그래서 리스트림 챗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 오른쪽 그 화면에 ready to go live, 지금 라이브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창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RTMP라고 돼서 RTMP 세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거에 대한 그 추가 그 채팅 프로그램을 셋업할 수 있는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스트리밍 세팅을 이렇게 하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페이스북으로도 보내고 유튜브로도 보내고 뭐 네이버로도 보내고 하려면 그 모든 방송의 기본 그 채널을 그 리스트림이라는 채널로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통일된 그 채널 값을 얻어내는 쪽이 바로 여기에요. RTMP 세팅이라고 하는 데를 열어보면 기본적인 URL 세팅은 이렇게 뭐 서울 리스트림 IO 라이브 이렇게 정해지고 여기에 스트링 키 값이 현재 내가 여러 채널로 동시에 쏘고 싶은 그 방송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요 값만 하나 그 OBS에다가 통일을 시켜주면 그 OBS에서는 그 리스트림으로 들어온 그걸 가지고 사실상 그 리스트림으로 쏴주면 그 리스트림이 내가 이미 셋업해 있는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송출 원은 OBS인 거고요. 그 OBS에서 쏜 그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리스트림 쪽으로 던져주면 리스트림에서 자동 분산을 시켜가지고 내가 등록한 채널로 동시에 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댓글 얘기를 좀 먼저 해버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는 기능이 그 과정에서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댓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자막처럼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만약 화면 안에다 넣고 싶다. 그럴 때 하는 방법. 여기는 그 리스트림에서 제공하는 그 채팅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챗 앱도 별도의 프로그램처럼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리스트림 프로그램도 한번 깔았지만 여기 리스트림에 가가지고 채팅 앱이라는 거를 또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 로그인 상태에서 리스트림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 로그인된 그 아이디 값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채팅용 창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이 그러니까 URL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URL을 따가지고 그 OBS의 화면 구성을 할 때 자막창을 하나 브라우저라는 자막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브라우저에다가 요 리스트림에서 만들어지는 이 채팅창 있죠. 채팅창 이 URL 주소를 거기다 넣어주면 그 자체가 여러 채널에서 아까 그 우리가 세팅한 리스트림에서 동시 송출하는
여러 채널에서 각각 들어오는 그 자막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걸 뿌려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한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그냥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이 자막을 뿌리라고 했는지 그 레이아웃만 정확하게 그 지정을 해주면 그쪽 창으로 이 자막 그 채팅 내용들이 통합돼 가지고 이제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송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1월 달에 다 했던 얘기들이고 방송을 할 때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하시라. 또 이런 것들은 해야지 실수가 안 일어난다. 이런 실수는 꼭 방지해라라고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숙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월 달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지우지 않고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뭔 소린가 싶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본인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한번 시연을 해볼 거예요. 지금 30분이고 시간은 한 30분 뭐 여유가 있으니까 따라 해보실 분은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야 난 그냥 일단 보는 거에 집중하겠어. 따라하는 건 나중에 뭐죠? 이 백업 버전 화면 영상 녹화 버전 보고 다시 할 때 따라해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순서만 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경만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지금 제 사이트에다가 제 시스템에 이 카메라를 하나밖에 안 붙여놨어요. 이게 만약 카메라를 2개 붙여놨으면 카메라 하나로는 제가 현재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붙은 게 줌이잖아요. 줌도 화상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가 카메라 1을 먹어요. 만약 지금 OBS를 시연해서 보여드리려면 OBS한테도 카메라 하나 할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카메라가 좀 화질이 좀 떨어지기도 있고 스페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따로 붙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이 여러분하고 나누는 줌의 그 이 화면을 꺼야만 꺼야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생각을 좀 못했는데 화면을 하나 더 켜야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화면을 쓸 수가 없거든요. 화면을 쓸 수 없고 OBS 화면에다가 OBS가 움직이는 화면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려면 이 화면이 꺼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되면 다행이고요. 안 되면 제가 조치를 좀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줌의 카메라 기능은 꺼야 됩니다. 일단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그 OBS 구동되는 그 시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화면을 일단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예, 슬라이드 공유는 중지시켰고 자 뭐를 보여드려야 되냐면 여러분한테 비디오는 일단 중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제 비디오를 쓰게 되면 요 웹카메라가 줌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OBS를 켤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예, 1번 공유 예, 여러분이 나중에 제대로 보이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OBS를 켜서 OBS가 켜지면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고요. 안 켜지면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켰습니다. 보이세요? 누구 한번 마이크 켜시고 잘 보이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근데 메인 여러 개 화면에다가 중복해서 보이는데요. 예, 이 여러 개. 화면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OBS를 켜게 되면요. 이게 방송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지가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막 펼쳐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 화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쭉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시연을 해봐 드릴 테니까 아, 저게 제 얘기구나라고 그냥 흐름만 이해를 하세요. 맨 처음에 다운로드 받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 나와라. 예. 여기 obsproject.com 이라는 데 가시면 이런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의 약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르면
뭐 get started 뭐 해가지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나오는데 OBS 스튜디오 몇 번째 버전 뭐 이렇게 돼서 딱 봤습니다. 자동으로. 화면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다운로드 화면 보이나요? 네. 오케이. 그럼 예, 요거 지금 OBS 스튜디오 27-01 풀 인스톨 버전 64 버전 이렇게 EXE 뜨는데 요거를 내 임의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예, 요거를 나중에 다운 다 되면 요거를 폴더를 열어서 예,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OBS 뜨면 요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예, 요렇게 화면이 설치한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 보면 27-01 셋업 들어갑니다. 라면 넥스트 해가지고 예, 계속 예, 하시면 돼요. 지금은 지금 OBS가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깔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반항을 하는 거고요. 또 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설치는 오래 안 걸려요. 한 1, 2분 안에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끝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뜬다고요. 지금은 저는 지금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건데 원래는 처음 깔았을 때는 여기가 아무 이 장면 왼쪽 하단에 장면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화면들이거든요. 구성해 놓은 화면들. 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디마블서 시그널 영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금요일 야방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틀어드리는 그 미디어 화면이에요. 미디어 화면. 여기 넣어보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소스 목록, 요 장면에 들어있는 소스가 뭔지를 잘 보세요. 소스 목록이 딱 두 가지만 들어있죠. 날짜 배경과 시즌2 볼륨 7로 되어 있는 이 볼륨 7로 된 시즌2라는 게 뭐냐면 요 영상 제가 그때 서울신문고에서 서울신문에서 찍었던 요 영상을 볼륨 7에 놓고 만든 시즌2 버전의 지금 백뮤직이다. 뭐죠? 이거 우리가 보통 시그널 뮤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시그널 영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디어로 지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맨 첫 번째 날짜 배경으로 되어 있는 투명 화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시즌 2의 그 시그널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들이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두 번째 장면 배경 플러스 방송 예고 플러스 타이틀 제가 이렇게 써놨죠. 배경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날짜 배경. 그 다음에 방송 예고라는 건 오늘 몇 번째 이야기 뭐에 대한 테마를 할 겁니다 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고 한 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메인 타이틀을 요렇게 방송 이미지를 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다 이미지 파일들이에요. 투명 이미지 파일들. 뒤가 시커멓게 되어 있는 투명 화면에 요 글자들만 하고 여기 사진 석 장 책 사진 2개하고 제 인물 프로필 사진 이렇게 해서 놓은 거고요. 요 뒤에 보면 제 얼굴하고 여기 보면 자막 사진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리스트림 IO라고 해가지고 The chat is ready to display message 이렇게 지금 준비 상태로 돼 있다고 뜨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잘 보시면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날짜 배경이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직행 구들들 여기 오른쪽 하위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제 얼굴 사진 나오는 거 보시죠? 카메라로 찍는 캡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셋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채팅창 여기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예고화면 12시에 시작합니다라고 했던 예고화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한 화면에 지금 몇 가지의 소스가 들어있냐면 4가지의 소스가 결합이 돼가지고 돌아가도록 지금 세팅을 해놓은 장면이 요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짜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걸 OBS가 해주는 거예요. 이 장면 구성을. 그래서 OBS를 쓰는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나 미디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화면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조율하고 그 위치를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요거 OBS 깔고 나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 장면들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시커먼 검은 한 장면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만드냐? 예, 만드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아래쪽에 장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새 장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면의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뜨고요. 그러면 예, 새 장면 만들기 테스트예요라고 이름을 쓰면 됩니다. 새 장면 만들기 테스트예요.
라고 내가 만들고 싶은 장면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하나가 새로 만들어져요. 새 장면이니까 아무것도 지금 여기에 무슨 장면, 무슨 이미지를 넣으라고 지금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커매지죠. 자,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에 있는 여기 아까 장면 목록 오른쪽에 있는 소스 목록에 가가지고 이걸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그럼 뭐를 집어넣을까요? 이 장면에다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넣을 수 있는 소스들이 쭉 나와요. 자, 소스 중에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제일 먼저 방송에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카메라예요. 카메라. 내 얼굴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카메라를 넣는 기능은요. 요겁니다. 지금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사진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비디오 캡처 장치.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캡처 장치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야,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들이 이미 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 HD 3000이라는 그 보조 카메라하고 로직캠 922이라고 C922이라고 하는 메인 카메라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지금 붙어 있으니까 요 로직캠 922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화면 끊겨버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 보여요? 네. 그럼 이건 되는구나. 원래 화면을 두 개를 써버리면은 화면이 끊기게 돼 있는데. 다행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화면이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빨갛게 돼 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구퉁이로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이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놓으시면 돼요. 대신 이 사이즈는 좌와 우를 따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요걸 뭐 이렇게 뭐죠? 가로를 당긴다고 해서 세로는 고정돼 있고 가로만 늘어나지도 않고요. 세로로 당긴다고 해서 가로만 이렇게 가로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비율이 세로하고 가로가 어느 걸 당겨도 한꺼번에 동시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 화면이 꼭 끝에 그 전체 기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카메라를 넣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다가 또 다시 아니야, 이제는 옆에 있는 화면도 여기다 넣고 싶어라고 하면 또 여기 소스 목록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자, 화면을 합성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카메라 화면하고 그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 모니터 화면은 여기 보면 여기 모니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그래요. 근데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나 추가하게 또 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보통 듀얼로 쓰시는 분은 왼쪽 오른쪽이 있을 거고요. 저처럼 트리플로 3개를 쓰는 경우는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있겠죠. 저는 3개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각각 3개를 지정을 해놨는데 만약 이제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화면을 만약 여기다가 띄워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왼쪽 화면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없을 때는 여기에는 처음에는 하나도 아마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새로 만들기 눌러가지고 무슨 뭐 중앙 화면이다 아니면 모니터 1번 화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모니터 1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 화면이 어느 건데 어느 화면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가 찾으라고 그래요. 그 화면이 어느 건지 이렇게. 그래서 그 화면을 정해 주시면 돼요. 화면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 여러 개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걸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건 저장 안 할 거고요. 예. 요건 닫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첫 번째 화면을 띄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자, 모니터 요거 다시 없앨게요. 없앨 때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없앨까요? 진짜로? 예, 없애면 됩니다. 만약 넣고 싶으면 다시 플러스 그리고 캡처 화면을 어느 걸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왼쪽에 있는 걸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그러면 지금 제 화면 보고 있는 거에 왼쪽 화면을 지금 제가 당겨온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화면은 불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 화면이 사라져 버렸네요. 내 얼굴 화면은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소스 목록에 이 순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맨 앞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층이에요. 그래서 사라지고 싶지 않고 언제나 보여주게 하고 싶으면 그 소스를 맨 위로 올리세요. 올리는 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위로 올리기 아이콘, 밑으로 내리기 아이콘.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죠. 요 층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요 층이 아래쪽을 가리면서 나타난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굴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죠. 자, 여기 뭐 추가로 뭘 좀 하고 싶어요? 자막을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자막을 어떻게 붙여오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자막이 됐든 아니면 여기 화면 전체가 아니라 그 화면의 일부가 이렇게 창으로 열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불러올 때는 브라우저를 씁니다. 브라우저라는 건 특정한 http 땡땡 뭐 무슨 따따따 주소를 갖고 있는 그 주소를 별도의 창처럼 불러올 수 있는 걸 브라우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자막창을 불러오고 싶거나 또 다른 제3의 브라우저를 불러오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아이콘이 인터넷 아이콘으로 돼 있죠. 예, URL 값을 불러올 때를 브라우저로 쓰는 겁니다. URL 값을 쓸 때 웹브라우저로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하나 선택하면 얘가 만약 기존에 만들어 놓은 채팅창이 있으면 그 채팅창을 브라우저로 불러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채팅창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리스트림에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트림에서 여러 채널에서 발생하는 그 댓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고유의 HTTP URL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넣어주고 싶을 때는 예,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인데 쉽게 여기서 말하는 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는 HTTP 땡땡으로 불러온다는 뜻이거든요. 확인 누르면 그래 브라우저를 불러오고 싶다고 어디 걸 불러오고 싶은데 그 소스를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만약 여기다가 제가 뭐 제 홈페이지에 있는 브라우저를 한번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 하나를 예, 선택을 해요. 만약 제 홈페이지 여기 우리 백일야방 홈페이지를 불러오고 싶다. 오케이 그럼요 백일야방 불러오고 싶죠. 복사 요거를 불러와 가지고 요 URL 값에다가 요렇게 넣어줘요. 요 값을 불러올 거야. 근데 사이즈는 800 곱하기 600인데 높이를 좀 더 높이고 싶어. 1000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요 창에 요 브라우저 창에 예, 제 홈페이지의 값을 불러와 가지고 그 화면의 값을 600 곱하기 1000이라는 사이즈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게 브라우저예요. 예, 요런 식으로. 요건 지금 배당의 화면을 왼쪽 화면을 그 배경에다 풀로 불러오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요건 브라우저로 제가 여기 왼쪽 예,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 말고 웹 브라우저를 하나 따로 불러와라라고 돼 있어요. 얘가 지금 맨 앞에 맨 윗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더 옆으로 가져오면 예, 카메라도 가려버리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를 만약 요 위에다가 놓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비어요. 얘 끝까지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얘의 사이즈를 넓혀주면 되겠죠. 요거 딱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왔을 때는 이 빨간색에 대한 속성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요거 웹브라우저를 지금 선택한 상태인데 요거에 대한 속성 조정을 들어갑니다. 빨간 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속성을 누르시면 요거에 대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높이가 1000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차고 요만큼 공간이 떴어. 그러면 더 늘려보지 뭐 1600까지. 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가로폭은 정해놨기 때문에 높이만 다시 재조정을 해보는 거 확인. 오, 땅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이러면 됐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카메라 넣고 화면 넣고 브라우저 넣었어요. 또 넣을 거 있나요? 뭐 이미지 같은 거 하나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몇 월 며칠 날 방송이에요 라는 걸 만약 넣고 싶으면요. 그거는 투명한 이미지를 만드시면 돼요. 투명한 이미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명 이미지를 하나쯤 여기는 뭐 지금 저걸 하자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이미지 제작법을 알려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투명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치고 예, 더하기를 하시고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면 되는데 투명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요. 자, 이미지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화면들이 여러 개가 있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곳에서 날짜 배경이냐 혹은 뭐 예고 화면이냐 오늘의 주제 화면이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투명 화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날짜 배경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확인.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날짜 배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박스가 빨갛게 표시되는 거는 이 날짜를 전 화면에 걸쳐서 표시하려고 여기를 다 써놓은 거거든요. 매달 며칠 뒷마불사 책임은 TV 여기 아이콘까지 다 집어넣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다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비춰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검은 거죠. 화면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넣든지 아니면
아니야, 뭐 이미지를 그거 말고 딴 걸 더 넣고 싶어. 저 이미지 하나를 오늘의 주제를 넣고 싶어. 오늘의 주제 선택. 이것도 투명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이게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추지하시면 돼요. 오늘의 주제, 날짜 배경, 이거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대신 이미지를 만드실 때는 이게 화면이 합성된다는 걸 감안하고, 어떻게요? 투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어요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뭐 저기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픽슬러 같은 걸 이용하시든 그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서비스들을 많이 있으니까 그건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너무 어지럽다. 이거 다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그 찍어가지고 삭제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쓸지도 몰라. 이거 버리긴 아깝고 또 쓸지도 몰라. 잠깐 안 보이게만 하고 싶어. 이 화면에서. 그러면 여기 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눈을 가리시면 돼요. 눈을 가리시면 한 번 더 누르면 가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X로 이렇게 닫아버리시면 분명히 소스에는 올라가 있지만 당장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가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 필요해 그러면 다시 또 켜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필요 없어 그럼 가르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웹브라우저 이번 장면 세팅을 해놨는데 보고 싶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끄시면 돼요. 다시 키시면 되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장면을 소스 형식으로 올리는 거를 이 장면과 소스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의 형태를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씬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큼 그때그때 내가 방송을 하다가 옆 화면 켜라. 아니야, 여기 저기 전체 메인 화면에 날짜 집어넣어줘. 아니면 뭐 카메라만 띄워. 아니면 뭐 무슨 카메라만 보여.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씬들을 내가 쓰고 싶은 씬들을 최대한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전부 자료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OBS가 갖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 조정 방송사로 치면 주 조정실 역할을 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편집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장면을 꾸리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맨 오른쪽 가시면 설정 화면. 요게 설정 화면이에요.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 일반이라는 옵션에서는 뭐하고 뭐만 체크한다고? 출력해서 여기 방송을 시작할 때 확인 대화 상자 표시할까요? 원래 디폴트로는 아무것도 체크 안 돼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단할 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방송할 때 자동으로 녹화할까요? 해놓는 게 편합니다. 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방송 중에. 하다못해 백업본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재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뭐죠? 요약된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출력 부분에서 요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디폴트 있는 대로 그냥 놔두시고요. 그 다음 방송 옵션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가 서비스, 서버, 스트림 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트위치로 하고 싶다 그러면 트위치, 유튜브를 바로 쓰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페이스북을 쓰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북 라이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리스트림 IO로 여러 군데 함께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리스트림 IO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유튜브를 자동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유튜브 선택하고 여기 서버는 유튜브 쪽에 서버가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메인 서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튜브로 쏘겠다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스트림, 유튜브에 어떤 걸 넣을 건데 이 스트림 키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 유튜브 스트림 키를 어디서 따오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단 취소해 놓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내 방송 채널에서 여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 영상 만들기 있죠. 동영상 업로드하는 건데 이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할래? 아니면 여러분 혹시 화면 보이세요? 제가 지금 제 유튜브 네, 채널 보여요. 제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영상을 업로드할래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할래요?로 물어보는데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겠다고 하면 요걸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실시간 스트리밍 할 거예요 라고 켜요. 그러면 스트리밍 이렇게 설정 준비 화면이 뜹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맨 왼편 상단에 보면 현재 스트림이라고 하는 박스가 디폴트로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 보시면 스트림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라고 뜨는데 여기 스트림 키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스트링 키 인코드에 붙여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눈에서 켜보면 이렇게 이런 이 프로그램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시각에 유튜브에 라이브로 나가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의 현재 위치가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요걸 복사하고 좀 전에 그 유튜브 창 있죠. 여기 창에서 아까 설정 여기서 방송을 내보낼 때 리스트림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쪽으로 이 방송을 내보낼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스트링 키를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V 해가지고 좀 전에 유튜브에서 따왔던 그 스트링 키 있죠. 요거를 여기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요 적용 확인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방송 시작 있죠. 하단에 이 방송 시작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유튜브 방송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송은 어떤 내용이 나가냐? 여기서 제가 편집한 화면 그대로 나가게 돼요. 이게 모니터링 화면인과 동시에 미리 나가는 그 주 조정실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다가 아니야 나 지금 요거 제목을 보여줄 타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저걸 보내줘야 돼. 뭐 우리 저거 시그널 뮤직을 보내야 돼 라고 판단하시면 요건 또 닫을게요. 취소하고요. 이거 방송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설정 저장 안 합니다. 나 지금 여기 제목이 나가면 안 되고 나 시그널 뮤직 틀어야 돼. 그러면 여기 아까 장면 내가 준비해 놓은 장면 중에서 시그널 영상 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유튜브로만 쏘겠다고 하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니야 지금 유튜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또 해야 돼? 방송을 리스트림으로 유튜브로 쏘는 동시에 딴 것도 써야 된다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유튜브 쪽에 스트링 키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기본적으로 리스트림으로 적용됐을 때 자동으로 선택된 요 리스트림으로 방송되는 요 키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방송이 리스트림을 경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설정. 아까 중요한 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그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출력 방식이 단순으로 돼 있고 여기 1000kbps라고 돼 있는데 요거 그냥 디폴트로 쓰십시오. 이 비디오 이 비트레이트를 높이면 높일수록 고화질로 나가요. 근데 고화질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 고화질일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 그 해상도가 높게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 쪽에 지금 인터넷 트래픽이 안 좋다든가 버벅된다든가 그러면 버퍼링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괜히 출력 방식은 뭐 고급으로 한답시고 막 너무 높게 쓰지 마시고요. 보통 한 7천에서 한 10,000 정도? 이 정도 비트레이트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높인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사고 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니까 이 단순 영역에 뭐 비트레이트는 1000kbps 그냥 미만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화 경로라고 있죠. 이건 이제 내가 이 방송에 나가는 거를 동시에 녹화도 해놓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녹화 파일을 어디에다 저장해 놓고 싶은지 미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백업 서버에 뭐 동영상 자동 백업 매달 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BS 자동 백업 뭐 달별로 바꿔요 폴더를. 굉장히 방송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한 군데다 쭉 나누면 나중에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월 단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꿔서 세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폴더 선택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8월 달 거 거의 끝났고. 그렇게 해서 지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방송 끝나고서 이 자동 백업본이 이 파일로 그대로 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 녹화 형식에 MKV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뭐 보통 다른 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나 할 때는 MP4가 가장 그 일반적인 포맷이어서 요걸 쓰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런 경고가 떠요. MP4로 녹화를 하게 되면 파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급작스럽게 꺼지거나 블루스크린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에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개의 오디오 트랙을 녹음하고 싶다면 그냥 NKV 확장자로 녹화한 뒤에 재다중화 작업을 통해서 MP4를 만드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꾸지 마세요. NKV로 그냥 놔두시고 여기 보급 기능에 가보시면 보급 기능에 여기 여기요. 요거 있대요. MP4 형식으로 재다중화라고 하는 옵션이 보급 기능에 있어요. 요걸 체크를 해놓고 쓰시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NKV 버전은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에 MP4 형식의 파일을 하나 추가로 만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출력은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이게 중요해요. 오디오, 이 채널 여기 보시면 모노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스테레오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요걸 그대로 놔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장 오디오를 썼을 때 이어폰이 한쪽만 들리도록 녹음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모노로 좀 바꿔놓고 작업하세요. 마이크를 여러 개, 입력 마이크를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피커가 데스크탑 오디오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오디오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데스크탑 오디오는 그 PC에서 시스템상으로 나는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디마블사 하다가 중간에 우리 박강순이 노래 같은 거 틀어주잖아요.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제가 노래를 대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거나 했을 때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음원으로 마이크 대신 넣어주고 싶을 때 여기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는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마이크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죠. 그 소리가 곧 입력된 입력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메인 스피커로 나는 목소리가 스피커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헤드폰으로 나가는 스피커가 달리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메인에다가는 우리 메인 스피커, 그걸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 데스크탑 오디오에는 헤드폰으로 나가는 그 채널이 있죠. 라인, 헤드폰 라인을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부터는 이제 내가 직접 시스템에다 꼽는 외장 마이크들이 외부 마이크들이죠. 시스템 안에 있는 마이크들이 아니라 외부 마이크들. 저 같은 경우는 이 예티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컨덴서 마이크라고 보여드려요. 여기 서 있는 거. 지금 여기 줌 카메라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요 마이크를 메인으로 지금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끈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나가는 마이크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켜서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되, 음성이 들어가는 마이크는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쓰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이거 내장 마이크를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시들 마이크, 내장 마이크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얘대로 소리가 들어가고요. 여기 컨덴서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대로 소리가 들어가요. 두 개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우웅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마이크를 하나 메인으로 쓰는 마이크 외에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스피커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잡고 싶을 때는 스피커용으로 나오는 라인 하나, 그 다음에 헤드폰으로 나가는 라인 하나,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집어낼 마이크 딱 하나, 제일 성능 좋은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따로 나눠서 세팅을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세팅을 해줘야지 나중에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오디오 믹서기라는 게 우리 OBS의 맨 아래 중앙에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때 내가 지금 강수 씨의 음악을 하나 들려주고 싶은데,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들려줄 거야. 그러면 유튜브 소리가 지금 우리 데스크탑 기본 오디오로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걸 일단 닫을게요. 요거 지금 막아놨는데, 막아놓으면 소리가 안 난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풀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데스크탑 소리가 나가기 시작해요. 만약 이거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저쪽으로 나가게 해놨어. 지금 이어폰으로만 나가게 해놨어. 그러면 그때 이어폰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느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끄거나 넣어주면 이때부터는 이 음원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켜줘야지. 기껏 오디오를 유튜브를 들려주겠다고 켰는데 이걸 막아놨어. 그럼 소리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마이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춤추는 거 있죠? 이게 마이크 보조 프로그램인데 보조라고 돼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저의 기본 마이크예요. 지금 막 제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 요 소리 있죠? 요게 지금 예티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기본 마이크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설치는 해놓되 필요 없으면 꺼놓고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요것만 하나 딱 켜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다 보시면 소리가 막 찌직거리고 막 튀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에 그럽니다. 여기 마이크마다 기본 음량을 여기 밑에서 바로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요 음량을 끝까지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막 빨갛게 막 뜨기 시작하죠. 이러면 기본 음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소리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계속 튀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낮추셔가지고 파란 녹색하고
많아봐야 녹색을 넘어갈까 말까 한 정도,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지 않는 선 정도에서 조정을 하세요. 예, 이 정도. 예, 그래서 조금 크게 얘기하면 간혹 빨간색이 나오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란색을 넘어가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계속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막상 방송을 녹화를 해놓고 틀어보면 다른 유튜브 방송보다 내 목소리가 엄청 작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디폴트 값에 대한 증폭 필터를 우리가 쓰질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마이크 성능이 좋아도 증폭 필터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통 쓰는 그 유튜브 그 메인 음성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마이크에 대해서 여기 오른쪽에 가면 그 기어 마크로 설정 버튼이 있어요. 요 설정 버튼에 여기 보면 그 속성 부분에, 예, 여기 보면 장치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효과를 보면 효과라는 항목을 가보시면 여기에 증폭 필터라는 게 없는데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이게 뭐죠? 효과를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세요.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쓸 수 있는 그 음성 오디오 필터들이 나오는데 다른 건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증폭 필터는 꼭 쓰세요. 증폭 해가지고 요 증폭 그 값을 뭐 보통 그 마이너스 뭐 얼마부터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까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디폴트는 0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OBS 쓰기에 가장 적정한 거는요 한 15에서 18 사이, 네, 15에서 18 사이 정도 증폭을 하시는 게 그 조그맣게 좀 편하게 얘기해도 소리가 상당히 그 증폭해서 들릴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건 쓰지 않으시더라도 요 각각의 마이크에 대해서 여기 효과에 가가지고 증폭 필터를 추가한 다음에, 예, 요거 값을 15에서 18 사이 정도를 놓고 써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소리가 내가 아무리 세게 말을 해도 다른 일반 유튜브 그 프로그램 소리보다 훨씬 작게 들려요. 예,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몇 시에요? 어머나, 10시가 넘어버렸네. 저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리스트림. 리스트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OBS에 대한 세팅은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 설정은 그렇게 하고, 혹시 설정에서 빠뜨린 거 있나요? 오디오 다 있고, 비디오? 비디오는 할 거 없다고요. 그냥 1920, 1080, 이건 16대 9 사이즈로 그냥 놔두면 돼요. 단축키? 네, 필요 없어요. 고급? 아까 얘기했어요. 예, 설정 다 얘기한 겁니다.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각각의 그 오디오별로 여기 효과 필터를 써가지고 증폭 필터를 쓴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여기 보면 여러분은 안 보여서 아까 제가 화면에는 안 만들었는데 이게 다중 송출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오스가 소라 유키라고 되어 있는 일본 사람이 만든 그 OBS용 그 다중 송출 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하나 추가로 뜹니다. 다중 송출해 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넣고 뭐 유튜브에 다른 라이브로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내 개인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다른 채널이 만약 채널이 여러 개일 때 딴 채널로 동시에 쏘고 싶어요. 할 때 쓰는 방법. 또 페이스북에 내가 개인 타임라인으로 그 방송을 하고 싶은데 페이스북의 그룹으로도 이걸 동시에 쏘고 싶어요. 할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그 새로운 그 여러 채널로 동시에 쏘고 싶을 때 돈을 안 주고 그 리스트림이라는 아까 그런 그 툴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 OBS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채널로 방송을 쏘는 플러그인입니다. 여기 플러그인 이름이 뭐라 이 소라유키가 만든 플러그인 이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이걸로 해봤더니 할 수는 있는데 채널을 2개, 3개 정도 이렇게 넣어봤더니 중간에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방송도 한번 쏘는데 우리 그 트래픽을 쓰고 이 방송도 하나 쏘는데 우리 트래픽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으로 여러 채널을 쓸 수는 있으나 이걸 여러 개를 쓰게 되면 꼭 중간에 가다가 버퍼링에 걸려가지고 뻗더라고요, 방송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플러그인을 설치는 해놨지만 잘 안 쓰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하나 정도는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안 쓰고 있고 여러분한테도 이 2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라고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리스트림을 쓰라고 말씀드려요. 자, 리스트림을 쓰라고 하는 이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스트림이라는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냥 사이트예요. 예, 여기 보면 리스트림 IO 오피셜 사이트 이렇게 뜨고요. 여기 가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OBS랑 연동시켜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뭐죠? 다중송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지금 저는 여기 카카오 TV, 그 다음에 유튜브 기본 채널,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가이드라고 하는 제 페이지, 가장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제 페이스북 이제 타임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를 셋업을 했는데 지금 카카오 TV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는 꺼버렸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 활성화가 돼 있죠. 지금 스위치가 켜 있다는 얘기는 지금 리스트림으로 채팅을 해가지고 방송을 쏘면 요 세 채널로 동시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페이스북 가이드는 그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채널이고요. 비즈니스 채널로 쓰는 거는 돈을 내셔야 됩니다. 유료 버전. 한 달에 15,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요거 최규문 채널, 요거는 그냥 메인 채널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돈 안 내셔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채널까지 쓸 수 있냐면 여기 기본 여기에서 애드 채널 눌러보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4개를 지금 제가 추가를 해놓은 거고요. 이 애드 채널 그냥 빈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 어느 쪽으로 커넥트 하시겠습니까? 이미 커넥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유튜브 채널 당신이 어느 쪽 채널을 쓰고 싶은가요? 커넥트 유튜브 당신의 채널을 연결해 주세요.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만약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에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면 네이버 TV도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제공하는 URL, 스트링키 값 요것만 세트업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매번 그때마다 스트링키를 바꿔야 되냐? 안 그래요. 한 번만 세팅해 놓으시면 그대로 다음번에도 그 방송 프로그램으로 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거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고 이렇게 활성화 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설정 추가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거는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껐다가 다시 끄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요거를 동시에 쏘고 싶다 그러면 이 여러 개 채널로 가는 그 스트링키를 각각 다르거든요. 유튜브 스트링키 다르고 페이스북 스트링키 다 다른데 이 다른 거를 OBS에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는 이 리스트림한테 맡겨놓고 통일된 하나의 스트링키를 우리 OBS랑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 통일된 그 키를 어디서 잡냐면 여기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여기 RTMP 세팅이라고 하는 여기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URL 값하고 여기에 있는 요 스트링키 값 있죠. 예,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OBS에다가 아까 설정 화면에 그 출력 화면 맨 디폴트에다가 리스트림을 선택한 다음에 요 스트링키를 넣어주시면 내가 등록한 요 리스트림 값하고 OBS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값을 넣어준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서 자막이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막에 대한 거는요. 여기 리스트림 들어왔을 때 추가로 더보기 메뉴를 열어보시면 딱 중간쯤에 챗 앱이라는 게 있어요. 채팅 앱. 요걸 눌러보시면 얘가 채팅 앱을 쓰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부터 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 설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뭐 아니면 리스트림, 뭐 아니면 유튜브 여기서 오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채팅창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가 예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연결된 상태라면 여기 embedded in stream이라고 해도 여기 내가 리스트림에 연결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요 값이 요게 이 토큰 아이디가 바로 내 그 리스트림 아이디랑 연결된 그 채팅창 값이에요. 요걸 카피해 가지고 아까 어디다가 여기 브라우저에 아까 우리 만들었던 테스트 화면 하나 있었죠. 테스트 화면에 아까는 여기 요 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저거를 걸어놨었죠. 뭘 걸어놨었어요? 제 홈페이지를 걸어놨었죠. 요거 대신에 URL을 요걸로 바꾸세요. 이게 아까 리스트림에서 여러 개의 값을 가져오는 그 댓글창이에요. 댓글창. 네, 그러면 매칭이 됐을 때 여기 요 값에 이제 리스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리스트림의 댓글 화면창으로 이 브라우저 창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작죠. 이게 소리가 이 글자가 너무 작을 때는 이 리스트림에서 나중에 세팅 다 해놓으시고 이 셋업에 가시면 세팅 환경에 가가지고
다른 건 빼고 여기 가다 보면 스트리밍 셋업인가 어딘가에 저거를 좀 더 사이즈를 바꾸는 그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 나중에 지금 시간이 좀 경과했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이쪽 세팅 화면에 가보면 저렇게 그 우리 채팅 화면에 창이 너무 적을 때 글자가 너무 작다고 판단될 때 이걸 확대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서 셋업을 새로 해주시면 화면이 크게 나와요. 예,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됐고 대시보드 다 됐고 예, 설명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그 OBS 스튜디오하고 리스트림을 연결해 가지고 자막 셋업 해 놓으신 다음에 방송하시는 게 가능해요.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막 왔는데 좀 급하시더라도 제가 했던 얘기들을 조금 다시 이 녹화 영상 나중에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되돌이켜서 보시면서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그 매칭해서 생각을 하고 복기를 해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제가 지금 소리를 꺼놨나요? 아니요. 송출 안 하고 녹화만도 가능한 거죠? 지금 세팅 그대로 네. 해가지고. 네. 지금 화면 제가 껐는데 화면 잠깐 다시 공유해 드리면 어디냐면 어디 갔냐 화면 공유. 녹화는 저기 그 관련된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저기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어디에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방송 시작 대신에 이 녹화 시작 누르시면 돼요. 그냥 녹화 시작 누르면 현재 내가 세팅했던 요 화면이 있죠. 현재 이 OBS 보고 있는 요 화면이 녹화되는 겁니다. 나 왼쪽 화면 녹화하고 싶어. 아니 오른쪽 화면 녹화하고 싶어. 그러면 중앙 화면 녹화하고 싶은데 그러면 중앙 화면 바꾸시고요. 오른쪽 하고 싶은데 그럼 오른쪽으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 바꾸는 거 그다음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 녹화하실 때 중요한 건요. 보통 시스템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려오는 소리를 녹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꺼놓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우리 나랑 같이 사람들이 뭐죠? 줌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를 좀 녹화한다든가 웨비나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내가 녹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웨비나 사람이 그 화자가 스피커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요게 혹시라도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춤을 추듯이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녹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녹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꼭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소리도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 게이지 자판이 바가 움직이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녹화하셔야 돼요. 녹화에서는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녹화를 하다가 이거 완전히 끄지는 않겠고 이 파일을 완전히 지금 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잠깐만 스톱하고 싶어. 내가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기침 소리를 넣고 싶지 않은데 참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녹화 중단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포우즈 버튼, 녹화 일시 정지라는 게 있어요. 요걸 살짝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노랗게 바뀝니다. 라이브가 이렇게 지금 현재 녹화하다가 말았어요라고 여기에 노란색이 깜빡깜빡해요. 요거 이제 기침 끝났어. 그러면 다시 풀어줘요. 여기를. 그럼 다시 이렇게 빨갛게 녹화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던 화면은 계속 가겠지만 소리는 아니다. 화면 녹화도 끊겨요. 화면도 전부 중지되고요. 소리 녹화도 중단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재개한 그 순간부터 다시 연결해서 갑니다. 우리 그 릴리스 15초짜리 영상 찍을 때 중간에 잠깐 스톱시키면 정지했다가 또 다시 방향 바꿔가지고 찍으면 그 다음 장면으로 바로 연결되듯이 이 녹화 중단 버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 중단과 요 맨 끝에 있는 포즈 버튼은 달라요. 녹화 중단을 눌러버리면 이제 녹화 끝이에요, 그냥. 바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소리랑 영상이랑 다 녹화해가지고 파일로 꿔버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고 싶을 때는 녹화 중단 버튼 그 오른쪽 옆에 있는 이게 뭐죠? 작대기 2개. 잠시 멈춤 버튼, 포즈 버튼을 눌렀다가 그걸 다시 눌러주시면 풀린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소스가 투명도가 조절이 되나요? 투명도가 조절되냐고요? 소스가 자체가 아까 잘못 봤나 투명해지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소스는 여러 개의 그 화면에다가 그 보통 위쪽으로 레이어라고 그러죠. 레이어를 그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소스를 쓰게 될 경우에 너무 양을 그러니까 그 크기를 넓혀버리면 뒤에 이미지나 뒤에 영상들이 다 가려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뭐냐 먹바탕이나 어떤 그 배경 그 색깔을 쓰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영상들이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테두리라고 그러죠. 테두리 처리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그 영상이나 이미지랑 이게 글씨가 먹히지 않고 독립돼서 이렇게 좀 구분이 가능하도록 나오니까. 그 질문이 예, 투명도가 100%, 0%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건 그 이미지의 투명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네.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그 작업을 하실 때 몇 프로 투명도 이미지로 만드실 건지에 따라 달라져요. 아, 투명도를 혹시 이제 하고 싶으면은 아예 만들어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제 눕기 파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투명이 되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자체를 아예 투명하게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해는 지금 제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미지인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 때부터 그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 만들 때. 근데 좀 뿌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50%, 뭐 70% 이렇게. 그러니까 조율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돼요. 최 교수님은 이거 이렇게 능숙하게 사용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셨어요? 저도 이것저것 하나하나 이게 뭐냐, 뭐 플러그인 깔아보고 뭐 하고 하면서 이게 그 훈련이 됐던 게 때문에 거의 아마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방송하는데 이게 대충 이게 이제 이 화면 띄우고 저 화면 띄우고 요거 합성하고 막 이렇게 이제 뭐죠? 북치고 장구치고를 혼자 하는데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한 3, 40번? 예, 그 정도 하니까 예, 그냥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요거 해야지. 요거 안 누르고 요거 마이크 안 켜고 하면은 이거 또 에러 나지. 이것도 마이크 2개 켜놓고 하면은 하울링 발생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당해봐야지. 그때 이제 다음 액션을 취할 때마다 좀 주의하면서 네.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한 달 정도는 꼬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예. 100일 야방은 이 지금 OBS 이용해가지고 그 유튜브에다 라이브를 하셨고 지금 우리 소설塾 같은 경우는 지금 줌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100일 야방을 OBS를 이용해서 바로 저기 유튜브에다 방송을 하는 라이브 형태로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줌하고 유튜브 라이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줌은 지금 보다시피 제일 좋은 장점이 여기 그 상대방 얼굴들을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 뭐죠? 마이크를 좀 켜놓고 얘기합시다라고 하면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낯설지가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줌을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라고 그러면 얼굴을 보여주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이 됐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우리 같은 멤버들이니까 별로 스스럼 없이 보여주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이보영 선생님도 그렇고 윤서아님도 그렇고 다 지금 사진으로 그냥 대체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얼굴 사진 안 보이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줌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요. 더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냥 듣고만 싶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뭔 일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얼굴을 굳이 까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줌으로 접속하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면에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댓글놀이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상관없고 실명 안 써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예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댓글 편하게 붙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나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 내용을 듣고만 싶은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훨씬 더 좋은 장이에요. 안 그러면은 라이브를 해도 그 라이브에 안 들어오고 그냥 거죠. 녹화 버전을 대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허들을 낮춰가지고 누구나 보고 싶을 때 그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유튜브 라이브가 훨씬 또 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쪽에다가 라이브를 쏘시는 게 가장 그 먼저 대면 접촉면이 넓어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유튜브도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줘야지 자기들의 그 뭐죠 이 뭐냐 프로그램 플랫폼의 이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띄워요. 그 제 프로그램 한두 번이라도 봤던 분들한테는 그분이 혹시라도 유튜브에 접속되면 좀 이분이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그 추천 영상 오른쪽 추천 영상에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라고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방송을 지금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한테도 내가 지난번에 저분 방송 듣고 좋아서 좋아요 한번 해줬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나한테 추천을 해주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를 그 유튜브의 알림을 보고 들어와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가끔 생겨요. 그게 이제 손님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 유튜브 쪽. 제가 생각할 때 그렇네요.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서 유료 같은 경우는 이런 줌으로 갖고 진행을 하긴 낫지만 예. 사실 고객 리드를 초기 단계에 어떤 그런 활성화를 시키고 전파를 시키는 쪽은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 OBS를 이용한 유튜브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예. 있네요. 그죠? 허들이 낮고 예. 유튜브는 끝나자마자 어쨌든 녹화 영상이 그냥 바로 맞아, 돌아가기 녹화하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 접하는 분들이 되게 편해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중요한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그 구글 자체에서 최 교수님 100일 야방 거의 동영상 추천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쪽은 그만큼 구글 그 검색하고 전맥이 돼 있고 네. 구글 검색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 구글의 어떤 그 텍스트나 홈페이지 쪽의 유명세보다 유튜브 쪽 유명세가 더 높다 그러면 그 유튜브 카테고리를 먼저 띄워줘요. 검색 결과, 구글 검색 결과에. 그런 노출 효과도 있죠. 자, 25분입니다. 오늘 제가 좀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연적인 측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저는 아까 뭐죠? 카메라가 하나일 때, 이 줌에서 먼저 먹고 있으면 이 OBS 화면 자체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까 나가는 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의 비디오만 사용을 안 하겠다고 끄면 나머지 OBS로 보여지는 그 화면 공유 기능들은 다 뭐죠? 카메라 하나로도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오늘 제가 생각지 않았던 수확이네요. 예,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방송 프로그램 뭐죠? 강의해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일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카메라가 하나라도. 전 저번에 2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안 쓰던 그 구닥다리 카메라를 하나 더 붙였었거든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뭐 제 강의를 아니면 제 설명을 몇 번 더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딱 30분 해보는 게 훨씬 많이 배웁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가중 송출 프로그램에서 그 프리즘이라고도 예. 있거든요. 저는 아직 설치만 해놓고 써보진 않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미스트림과 프리즘 차이를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프리즘은 그 네이버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그 방송 송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가 자기네 홍보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라 아마 프리즘이 아마 유료 버전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대신 그 프리즘이라고 별로 못생긴 그 아이콘이 모든 화면에 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전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써요. 내가 뭐 네이버한테 뭐 구걸할 일 있어요? 제가 잠깐 프리즘 잠깐 대답해 드려도 될까요? 예. 네, 프리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하고요. 다중 선출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면을 추가적으로 OBS처럼 이렇게 넣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가벼운 거는 저는 프리즘을 교육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프리즘이 가볍고 좀 그렇죠.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 참 좋습니다. 예, 쓰기는 쉬워요. 금방 그냥 뭐 한글로 메뉴도 한글로 다 설명돼 있고 그래서 익숙하긴 해요. 그 프리즘 딱지 떼는 방법 있어요? 프리미엄 버전 같은 거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거. 전 그거 그 딱지 붙는 게 싫어서 안 써요. 이 삼각형으로 막 이상하게 막 피라미드처럼 붙어 있는 그 딱지 있잖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저는 여기 지금 오늘 강의 주신 OBS를 좀 오래전부터 썼는데 예. 사실 연구를 안 해가지고 사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었거든요. 아, 참 잘 들었는데 요거 가지고 그 저희하고 협력 회사에서는 요거 바탕화면 이게 계속 송출이 되더라고요. 이거 생방송으로 24시간 송출하는 팀도 있어요. 자기 그럴 수 있죠. 작업하는 것을요. 예. 이거 뭐 예, 무료인데다가 뭐 더 쓴다고 해서 뭐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좋아요. 그리고 특히 녹화할 때 이게 OBS 쓰시면 뭐 저도 가끔 지금 요새 그 카카오에서 계속 그 온라인 세미나를 매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녹화 버전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OBS로 좀 녹화해 놓고 다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재방송으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좋고요. HD 카메라랑 OBS 녹화본이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OBS 화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거의 막상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도 그 화질 때문에 OBS 프로그램 즐겨 쓰는 편입니다. 거의 그 720 해상도 이상의 그 깨끗한 그 HD급 화상 그대로 그대로 카피됩니다. 버퍼링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빨라요, 인코딩도. 그냥 딱 끝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막 1시간짜리 그냥 바로 파일 하나 딱 뚝딱 구워져서 나오거든요. 예, 30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제가 원래는 1시간 하는 건데 이게 설명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요. 오늘 어디냐 15분 함께 해주셨네요. 벌써 8월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 26일 날 목요일인데요. 저녁 7시 우리 그 매달 있는 말목 소셜 포럼 이번이 80차입니다. 80차에 우리 김종진 그 오컴 데이터 대표님 모시고 그 이번에 그 새로 좀 진화된 구글 애널리틱스 4 버전 기존의 UA 버전이랑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용도로 좀 더 쓰면 그 파워풀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한 90분 같이 좀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그 시간 좀 내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7시 시작하는 게 조금 너무 이르게 시작하는 것 같은 요소는 느낌이었는데 가을 오르니까 그냥 7시에 하던 걸로 하죠. 예, 잊지 마시고 목요일 날 한번 오셔가지고 그 GA4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에 한 5시간짜리 직접 가서 들어봤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기존에 있는 그 구글 애널리틱보다는 또 한 차원 다른 형태로 그 고객 행동 정보 추적이 가능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애플 쪽에서도 이 브라우저 기반으로 고객 정보 빼가는 거 지금 차단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구글 크롬도 원래는 내년부터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유예 기간이 좀 주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 2023년부터는 그 브라우저에서 고객 정보를 빼가는 것 자체를 지금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버에서부터 고객 정보를 빼가야 되는데 그 서버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그 행동 정보 하나하나를 이벤트 트래킹으로 추적하는 게 GA4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 행동 정보를 추적하시려면 GA4로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첫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간 내서 꼭 좀 이번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포럼에 뭐 강제로 들으란 말씀 안 드리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포럼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목요일 날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다음 주는 어떻게 되죠? 다음 주 참 우리 이 교수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조금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일요일은 우리 이태영 교수님 순서니까 혹시 준비하시는 아이템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거고요. 예. 네네. 다음 주는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약간 자기 개발 내지는 인문학적 성격이 강한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기대됩니다. 네.
내용은 뭐냐면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아. 있거든요. 맞아요. 갤럽에서 나온 네. 그 교수 있는데 사실 저는 맨 처음 받아본 게 16년 전에 받아봤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강점을 특히 1인 기업들이나 이렇게 혼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강점 성향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좀 키워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지 이 내용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 안의 강점 활용하기 2021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 안의 강점 활용하기 2021 기대됩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도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수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